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파마첵스 표현하기 3D로 세 번째 파트로요. 이 첵스가 떨어질 때 반응하는 우유, 이런 액체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은 첵스 형태의 오브젝트가 떨어지면서 우유 같은 그런 액체, 실제로 이제 액체를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고요. 오브젝트가 약간 그 오브젝트에 의해서 반응하는 정도의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새 창을 열어보고요. 이 전 상태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저번 영상에서와 같이 바닥 여기 있는 이 볼 위치에 이 첵스 조각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요, 개수를 조금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여기 지금 값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20에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한 200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한 5배 정도 줄어진 상태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닿았을 때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 이용해서 소프트 바디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적용하기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곤 모델링 중에 이렇게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형태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기 볼에 이렇게 수막 느낌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표면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디스크에 이 subdivision이라고 하는 걸 조금 높여줘야겠죠. 높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여기 있는 형태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모양이다라고 하면 사이드에 이렇게 살을 하게 되면 조금 정제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 버텍스의 그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너무 많게 되면 또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나중에 캐시를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높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서 캐시로 저장해서 쓰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선 이 볼에 우유를 담아 봤습니다. 다음 보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반응을 시킬 텐데요. 우선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면 클로스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fx에 보게 되면 make create and close라고 하는 요 버튼, 아니면 fx 항목의 close and close에 create and close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천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래로 떨어지니까요, 이걸 좀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고정시켜주는 방법은 가장 경계 부분을 고정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를 마지막 링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돌아가면서 다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컨스트레인을 하기 위해서는 버텍스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로 변환하는 방법은 모디파이에 컨버트 어디 갔니? 네. 아닌데? 셀렉트. 네, 셀렉트 해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컴포넌트. 이렇게 컨버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to vertex라는 걸로 선택한 엣지나 페이스를 버텍스로 변환시켜주는 단축키로는 컨트롤 F9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버텍스로 선택한 엣지를 버텍스로 변환을 해주게 돼요.
이렇게 이제 버텍스로 전환을 해주고 and constraint에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달라붙이던가 여기는 이 볼에 달라붙이던가 아니면 그냥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면 transform constrain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로케이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위치에 여기 있는 이 테두리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력이나 이런 값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돼요. 우선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이 첵스의 조각들 어떻게 서로 연관을 시켜주느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보통은 이제 and close를 충돌하게 되는 이 패시브 and close에 이렇게 create passive collider라고 하는 걸 적용해주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적용을 하게 되면요. 네, 보시다시피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랙 오브젝트로 이미 다이나믹이 적용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콜리더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뭐 여기 지금 적용이 붙어 있기는 한데 적용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게 돼야지 간단하게 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첵스 조각들이 메시라고 하는 거에 이제 블랙 솔버의 다이나믹으로 적용이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충돌을 시키는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는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우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필드의 솔버야. 에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줍니다. 에어에 옵션 해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윈드, 웨이크, 팬. 윈드는 바람이고요. 웨이크는 어떤 힘의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날리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웨이크를 선택을 하고요. 크리에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줬다라고 하면 그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옵션에서 여기 inherit velocity라고 해서 이 움직임의 그런 상속을 얼마나 받느냐라는 항목이 있는데 10배 정도 이렇게 뻥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게 둥그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는 방향, 이동한 방향에 그런 힘의 전달을 얼만큼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웨이크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향력이 없는데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그거에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에어 필드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에어 필드와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드 앤 솔버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Use Selected as Source라고 해서 선택한 오브젝트에 소스 필드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그 다음에 이 에어필드라고 하는 게 자체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에어필드라고 하는 걸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주게 되면 우선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아래에 필드가 생기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라서 옮겨지게 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습니다. 블렛을 이용해서 했던 그런 경우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서 완벽하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inherit velocity라고 하는 거 100이라고 하는 값을 줘도 크게 차이가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돼야지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옵션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원래 또 여기 보게 되면 apply for vertex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off가 돼 있는 on을 해줘야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vertex에 이 에어필드가 하나씩 달라붙어서 조금 더 세밀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분명 없이 느려지긴 해서 뭔가 계산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에 이동하는 거를 얘가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이동한 만큼 오브젝트가 이동한 그 속도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웨이크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고 있다고 계산을 안 하는 그런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죠? 반영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근처에 오게 되면 생기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어필드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magnitud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direction이라고 해서 방향과 그 다음에 그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테뉴에이션은 거리에 따른 감쇄. 그래서 가까이 있을 경우 이 마그니튜드 값의 100을 갖게 되고요. 멀어지면 멀수록 감쇄하는 그런 걸 표현할 때 쓰게 되는 게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그니튜드라고 하는 걸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의 방향은 힘의 디렉션의 방향은 플러스 1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다시 돌려주고요. 그럼 플레이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생기면 안 될 거예요. 아래쪽으로 생겨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디렉션 여기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낮춰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 거리 가장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의 최대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낮게 해줘야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떨어지면서 이 첵스 조각 하나하나에 버텍스 위치에 에어필드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마그네티드 34라고 하는 힘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1의 방향, 위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거리는 0.1이라고 하는 그 단위만큼 영향을 줘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될 겁니다. 이 오브젝트가 가까이 오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클로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닿았을 때 이렇게 출렁거리게 돼요. 이렇게요.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세기를 잘 안 보이니까요. 한 100 정도로 올리게 되면 훨씬 더 높게 올라가서 확연히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연히 보이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500 정도 있으니까 아까 5배 정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느리게 되는 거는 뭐 시뮬레이션 자체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방향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하기 위해서는 디렉션을 이렇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느리니까 요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클로스 오브젝트 디스크를 선택을 하고요. 클로스 세팅에 보게 되면 다이나믹 프로퍼티스 콜루전 항목이 있는데 콜루전을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프 콜리드라고 해서 자기 자신끼리 충돌하는 걸 좀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 자신끼리 굳이 뭐 충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면 조금 빠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루전 플래그라고 해서 어떤 그 기본 요소를 가지고 충돌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스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텍스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닿았을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가벼운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오프를 해서 디스플레이 꺼주고요.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운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슈가 있다고 했죠. 그것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을 띄고 있어야 되니까요. 밑에 다이나믹 프로퍼티스에 보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이그노어 그라비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버의 그라비티가 9.8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그라비티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도 없애게 되면 처음부터 그냥 평평한 상태, 이 중력값을 안 받고 그냥 가만히 평평한 상태가 되게 되고 첵스 조각이 떨어지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출렁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서 첵스가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조금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컴퓨터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CPU의 사양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왜 나오지? 네, 나오네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안쪽으로 훔푹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이게 너무 지금 이제 그 탄성이 없다 라고 하면 여기 이 속성에서 좀 바꿔주시면 돼요. 다이나믹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에 스트레치 레지스탄스라고 해서 지금 늘어나는 정도를 조금 늘려준다거나 하면 얘의 그런 탄성을 조금 더 갖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면 우유 표면의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